제 승용차나 탑차에 요소수가 안 들어가서 뭐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트럭들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멈추게 되면은 저희 지금 택배하는 택배 물량 컨테이너도 간선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사는 남자 생맨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날리고 날린 요소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소수 대란이 지금 왜 발생을 했고, 저의 간단한 생각 같은 걸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디젤 탑차를 지금 구매하셔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소수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시동이 켜지고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시장에 많이 없어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일단 저는 요소수를 넣는 탑차가 아니라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요소수 대란이 왜 일어났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요소수를 지금 일단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요소수 생산을 거의 전면 이제 중지했고요. 요소수라는 게 석탄이나 석유에서 증류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화학 제품인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단가 싸움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 제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한 98%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무역 전쟁이 있었고, 지금 요즘에는 또 한창 호주와 중국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이 좀 심해지는 편이에요. 중국에서는 호주산 석탄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산 석탄이 생각보다 질이 좋고 해서 중국에서도 석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호주산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석탄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지금 석탄이 이렇게 남아도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 돼가고 석탄을 한참 많이 써야 되는 시기인데, 한두 달 전에 좀 폭우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석탄 채굴하는 그런 탄광이 좀 폭우가 많이 와서 석탄 캐굴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에서 지금 내수용 석탄도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라서 해외로 수출하는 걸 좀 많이 절차를 많이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절차 강화라는 게 뭐 그냥 수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요소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승용차는 솔직히 출퇴근이나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돌아가게 하는 데는 승용차의 비중은 적단 말이에요. 대부분 화물차가 문제죠. 저희 탑차 같은 1톤 차량도 문제긴 하지만, 큰 트레일러들이 멈추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 물류가 멈추게 되면서 조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승용차나 탑차에 요소수가 안 들어가서 뭐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트럭들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멈추게 되면은 저희 지금 택배하는 택배 물량 컨테이너도 간선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휘발유나 이런 기름을 나르는 차량도 멈추게 되고, 뭐 모든 제품을 운반하는 게 멈추다 보니까 정말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해서 수급은 해오고 있지만은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서, 지금 택배 기사님들도 뭐 요소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간선 차량 운행하는 그런 컨테이너 트럭들은 요소수를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큰 걱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런 간선 차량 같은 것들은 차량 가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게 되면은 그 차량 할부 값이면 정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렇게 요소수 수출을 전면 검토하겠다 이런 거를 10월 11일 정도에 그런 발표가 났는데, 그걸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30일부터 대책 마련을 시작했고,
호주에서 요소수를 충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요소수가 1년에 83만 톤을 쓴대요. 호주에서 20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1년에 83만 톤이면은 하루에 한 2,300톤 정도를 쓰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20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된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BMW나 벤츠나 외국 계열의 승용차 서비스 센터로 가면은 요소수를 지금 원래 팔고 있던 그 정도 가격, 원래 한 11,000원, 12,000원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지금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요소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외국 계열의 회사들보다 정부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소수가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출력이 안 나오는 그 장치를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해체해줬다가 나중에 그런 요소수가 충분히 수급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설치를 하는 거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계를 해체했다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비싼 편이고 그거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체했다가 설치했다가 기사님들이 부담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당한 것 같고 매점 매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혼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시는 화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해체해서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 걸 단속을 조금 완화하겠다, 뭐 당분간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해체하고 나중에 요소수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설치해주는 그런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저희 세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생계 지원비 받고 하는 거 물론 좋지만은 솔직히 10만원, 20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저희 삶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류가 멈춰버리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저희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요소수가 어떻게 수급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요. 솔직히 뭐 택배 간선 차량 멈추면 저희도 뭐 밥줄 끊기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정말 좀 잘 마무리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면은 너무 한 나라에서 중국에서만 이렇게 요소수를 받는 것보다는 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고 그런 업체한테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주면서 이런 사태를 좀 대비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일개 택배기사가 이런 걸 얘기한다고 뭐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제 구독자님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요. 여기까지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민이었고 이런 요소수 대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